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2026년 우리는 환호와 선택의 순간을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2월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6월엔 북중미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6.3 지방선거는 우리 삶의 방향을 또 한번 바꾸게 됩니다. 새해 첫 뉴스룸은 여론조사 결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년을 맞아 JTBC가 국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 민주당 소속의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박주민 의원이 오세훈 시장과 오차범인의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에서 30일 서울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자대결할 경우를 가정해 물었더니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박주민 의원이 오 시장과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구청장이 39%, 오 시장이 38%로 1%포인트 차였고 박 의원은 35%, 오 시장은 37%로 나타났습니다. 전현희 박홍근 의원과의 대결에선 오 시장이 40%대 지지를 보이며 오차범위 박 우세를 보였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선 정 구청장 46%, 오 시장 39%로 나타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42%, 오 시장은 39%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나경원 의원일 경우엔 정 구청장과 박 의원이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물었더니 35%의 응답을 얻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첫 손에 꼽혔습니다. 경기 부양 대책과 일자리 대책, 복지 정책과 수도권 집중 해결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직 오세훈 시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인 51%로 나타나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오 시장이 재임 중 추진했던 한강버스에 대해선 6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종묘 앞 고층 건물 재개발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과반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내란을 심판하지 못하고 맞이한 2026년은 내란 선고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 주인 1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이 나옵니다. 법에 정해진 형량은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입니다. 이어서 정수아 기자입니다. 새해부터 3대 특검이 재판을 넘긴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속속 나옵니다. 가장 먼저 오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18일 만료되는데 이틀 앞두고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이어 21일엔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28일엔 김건희 씨 1심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김 씨와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은 계속됩니다. 두 사람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 종료 직전 추가 기소한 사건까지 모두 11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일반 이적 사건 첫 공판이 열리고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내란 재판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심은 9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날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나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쿠팡에 대한 제재 목소리가 높은데 이번 청문회에서 보여준 쿠팡의 태도는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의원들 앞에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청문회장 밖에선 사과를 요구하는 유가족을 뿌리치고 가버리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를 마치고 퇴장하는 로저스 쿠팡 대표를 향해 과로사 사망 유가족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사과하세요, 사과! 왜 그렇게 기자들고 놓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사과하면 이렇게 했느냐고. 경호 인력이 막아서며 몸싸움이 일고 로저스 대표는 자리를 급히 빠져나갑니다. 떠밀린 유가족은 결국 바닥에 쓰러집니다. 전날 청문회장에선 사과한다고 했지만 I am so sorry, and I offer you my deepest condolences. 청문회장 밖에서는 유가족을 지나쳐 간 겁니다. 범정부 TF는 청문회 직후 과로사와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위해 쿠팡 측에 자료를 보존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쿠팡이 이에 응하지 않고 방치한 데 대해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하여 5개월의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독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어제 청문회에서 셀프 조사가 아니라 국정원과의 협조 아래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강에 들어가서 건지는 걸 시도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쿠팡을 겨냥해 대형 유통 플랫폼도 금융기관 수준으로 감독하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의원이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정청래 대표도 끊어낼 건 끊어내겠다고 하자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이 사안을 알고도 덮었다는 지적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윤리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낮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 헌금 논란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공언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성역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습니다. 4시간 뒤 강 의원은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2년 4월 당시 시의원 후보자에게 돈을 받았다며 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상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건 지난달 29일입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이후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한 적 없다. 돈은 돌려줬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이번 의혹이 올해 지방선거 공천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거나 나아가 선거 성패에도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주변에서도 잦은 탈당을 권유하며 출당 조치도 가능한 일이라는 경고가 이어지자 강 의원은 버티기를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관심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 쏠립니다. 정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권을 받은 것 등 1일 1폭로가 이어지던 지난달 25일 이미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더해 강 의원 얘기를 듣고도 사안을 공식화하지 않고 금품을 준 후보자에게 단수 공천을 준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과 6살 형제를 오토바이로 치어놓고 도망을 가버린 운전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이들 부상이 심각했는데 이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행 신호로 바뀌고 어린아이 2명이 횡단보도로 들어섭니다. 맞은편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아이 둘을 덮칩니다. 여기 119 오토바이가 애기 쳤어요. 빨리 2명. 이 사고로 8살과 6살 형제가 크게 다쳤습니다. 둘 다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너고 있던 횡단보도입니다. 당시 신호등은 지금과 같이 초록불이었습니다. 쿵소리가 나자마자 신호등부터 확인했어요. 분명히 파란불이었고 한 12초 정도였어요.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은 아이들부터 챙겼습니다. 그러는 사이 운전자는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오토바이 넘어졌는데 정신없는 사이에 없어졌어. 당황하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확인하고 갔거든.
경찰은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추적해 사고 하루 만인 오늘 낮 충남 당진의 한 편의점 앞에서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